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누구에게라도 찾아갈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때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길 때 막막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다 시원스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런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나미야 잡화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곰탱이 여우책방의 곰탱이 여우 목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이름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저자는 히가시노 게이고, 역자는 양윤옥, 출판사는 현대문학입니다. 책의 도입부에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고헤이, 쇼타, 아스야. 이 세 사람은 변변한 직업이 없이 빈집털이를 하는 좀도둑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몸을 숨기기 위해 들어간 낡은 버려진 가게. 그곳이 나미야 잡화점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폐가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한 낡은 잡지에서 이 잡화점에 관한 기사를 발견합니다. 나미야라는 이름이 고민을 뜻하는 나야미와 비슷해서 지나가는 학생들은 가게 주인인 할아버지 유지 씨에게 나야미 잡화점이라고 놀리곤 했어요. 잡화점 앞에 상품 주문 가능, 상담해 드립니다 라는 광고판을 보고 아이들이 고민도 주문 받냐는 놀리는 질문에 할아버지는 고민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고민이랍시고 엉뚱한 질문을 적어 놓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심을 다해 대답을 써서 가게 밖에 걸어 놓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글을 읽으려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차츰 어른들도 고민을 상담하기 시작했고 가게 앞 우체통에 고민 편지를 넣으면 잡화점 뒤에 우유통에 할아버지는 답장을 써서 넣어 놓았죠. 그런데 40년이 흐른 뒤 이 세 사람이 가게에 들어갔을 때 우체통으로 툭 떨어지는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다름 아닌 고민 상담 편지였죠.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자격 등을 운운하며 싸우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답장을 써서 우유 배달통 안에 넣어둡니다. 투박하고 솔직한 상담 내용을 보내고 나서 가슴 졸이던 그들에게 놀랍게도 바로 우체통으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다름 아닌 방금 전 우유통에 넣어둔 상담 편지의 당사자, 그 사람의 답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편지를 다 읽고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들이 편지를 보내자마자 몇 분도 되지 않아 답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머리가 쭈뼛거리고 우왕좌왕하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이 편지는 계속 도착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상담 편지를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어 다른 편지에도 답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상담을 해온 사람들의 사연은 다양하고 절박했습니다. 시한부로 죽어가는 애인 옆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올림픽 출전을 위한 훈련에 매달릴지를 고민하는 운동선수.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업인 작은 생선가게를 물려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청년. 부모에게 버려진 자신을 거두어준 외할머니를 위해 호스티스로 빨리 돈을 벌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사람 등 여러 다양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 명의 도둑들은 이들에게 상담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세 사람 중 고헤이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바보가. 이익이니 손해니 그런 건 다 빼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진지하게 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순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진심을 쏟는 것, 결과에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 남을 돕는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뒤틀린 잡화점에서 그들은 이런 왜곡의 원인을 어렴풋이 알아갑니다. 잡화점 주인인 유지 할아버지는 죽기 전 자신이 살아생전했던 상담과 조언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싶어 하셨고, 그 할아버지의 소망이 잡화점 안과 바깥 세상의 시간의 흐름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잡화점에서 편지를 쓰던 세 사람과 상담을 의뢰한 사람들은 환광원이란 고아원과 관련된 사람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성장 배경과의 공통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과거와 미래의 시간 흐름의 왜곡 등이 얽히고 설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의 고도로 잘 짜여진 추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는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름답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내려놓을 수 없는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의 끝에 유지 할아버지가 백지로 보내온 편지에 답한 마지막 상담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백지 편지를 보내신 이유를 내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어지간히 중대한 사안인 게 틀림없다. 어설피 섣부른 답장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참입니다. 늙어 망령이 난 머리를 채찍질해가며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결과 이것은 지도가 없다는 뜻이라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나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길 잃은 아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도가 백지라면 난감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겠지요. 하지만 보는 방식을 달리 해봅시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백지라는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쓰고 여한 없이 인생을 살아보라는 작가의 메시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셨나요?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곰탱이 여우책방의 곰탱이 여우 목도리였습니다. 어제보다 1% 나은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